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서도 프라우드 메리호의 물레방아 바퀴처럼 저절로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축복일 텐데, 아무튼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오늘도 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부터 무슨 소리 하냐고 물어보시겠네요. 네, 그저 저만 아니고 혼잣말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제가 방금 올린 영상의 프라우디 메리라는 아주 오래된 팝송입니다.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해설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캔사스 사모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매튜 아티스트에 관련해서 이 매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의 실무의 일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요점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속과 보석, 검사의 구형, 세 번째는 대법원 양형 기준, 네 번째로는 집행유예 기준, 이렇게 네 단원으로 나눠서 한번 요약해 보고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속과 보석을 한번 보시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사소송법 규칙이라든가 그 대검찰청 내규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했을 때는 10일까지를 구속을 할 수가 있고요. 검찰로 넘겼을 때는 10일입니다. 거기에 또 11일 더 연장해서 검찰에서는 수사가 총 20일까지. 그래서 총 보통 29일까지를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29일 안에 법원으로 구공판을 해야 됩니다. 기소를 시켜야 되는 게 29일 정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제 법원으로 이제 기소가 되었으면 보통 2개월 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에 이제 재판도 하고 벌금을 내릴 거냐, 구속을 구치소로 보내든지 무슨 선고를 2개월 안에 내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구속을 2번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개월씩 해서. 그래서 총 6개월간을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김호중 가수의 예를 들면은 6월 18일 날 법원으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6개월이 기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2개월이니까는 6월 18일에서 8월 17일까지가 구속 기간인 것입니다. 2개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넘으니까 1차로 구속 기간이 연장되었었죠. 그러니까 8월 18일에서 10월 17일까지가 1차 구속 만료 기간입니다. 그런데 11월 13일 날이 선고일이니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시키려면 2차로 구속 기간을 연장시켜 놓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호중 가수는 이미 보석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보석 심리는 끝났는데 9월 30일 날 결심 공판 때 같이 구속 심리도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그 보석 허가 결심이 안 떨어져 있으니 적어도 10월 17일 이전까지는 그 여부가 적어도 결정돼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10월 18일이 넘어가면은 보석 허가가 안 떨어져더라도 보석 허가는 2차로 더 갱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석 허가는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을 적어도 8월 18일 이전에는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8월 18일 날 그 이전에 해야 되니까 보통 며칠 뭐 딱 정해진 건 아니래도 10월 18일 그 이전에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7일 전에 2차 구속 기간이 갱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때 그 이전에 보석 허가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도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판사가 이것을 보석 허가를 해줄 확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은 나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검사의 구형, 즉 대검찰청 규칙에 따른 검사의 구형 규진이 조건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첫째로 수사검사의 구형이 있고요. 공판검사의 구형이 있습니다. 검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를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사검사는 뭡니까? 대부분의 검사, 즉 검사가 우리나라에 2,100명 정도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85%가 수사검사입니다. 그리고 공판검사가 약 15%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수사검사는 뭡니까? 뭐 자기네들이 검찰에서 직접 인지수사를 해서 수사를 한 그런 그 범죄에 대한 수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경찰청에서 넘어오는 수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각급 기관에서 고발이나 고소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수사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각급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뭐 심지어 뭐 구청에서부터 뭐 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뭐 국세청이다 뭐 여러 이제 행정기관에서 검찰로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게 많이 있죠. 또 일반인들도 고발 다 합니다. 이런 것을 수사를 하는 검사를 수사검사라고 하지요. 공판검사는 수사검사가 수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재판에 회부시키면은, 그러니까 기소를 시키면은 구공판을 요청을 하면 이때부터 그 공판검사가 그 자료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재판부하고, 그러니까 사법부와 이제 행정부가 이제 맞붙어서 법리 논쟁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이 공판검사는 수사검사에게 넘겨받은 모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구형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공판검사는 구형을 때릴 때에 수사검사가 이미 모든 것을 수사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적어도 이렇게 무슨 법에 의해서 구형을 검사가 형을 구하는다는 구자, 그 구형을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년 징역을 요합니다 하고서 올리면은 공판검사는 이걸 받아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똑같이 1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수사검사가 올린 구형을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검사가 3년을 구형을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판검사는 그 2분의 1 이하로 할 수도 있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이제 재판 진행 중에 발생했다면은, 예를 들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별한 사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뭐 합의를 했다든가, 무슨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친 금액을 다 물어줬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수사검사가 구형했던 것을 적어도 반으로는 깎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대검찰청 규칙에는 나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을 구형했다면 1년 6개월 또는 그보다도 더 보니까 재판 진행 중에 더 악랄하다, 또 죄질이 더 보기에 너무 안 좋다 이랬을 때는 더 올려서 2분의 1을 더 올려서 하니까 3년 구형이면은 뭐 4년 6개월 막 이렇게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다. 이것이 대검찰청 규칙에 따른 검사의 구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구형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판사가 선고를 하는 거에 어떤 그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판사님은 검사의 구형에 제재를 전혀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양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법원에는 양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판사는 선고를 합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벌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이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만약에 징역 1년이라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은 뭐를 자수도 했고 모든 것을 진술을 솔직하게 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판단했을 때 그 벌에서 이렇게 감해 줄 수 있고 심지어 어떤 것은 더 중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그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은 법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실무에서 대체적으로 변호사님이든가 아니면은 검사나 판사님들의 자기들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대체로 공판 검사의 구형의 2분의 1 수준을 판사님들은 벌로 선고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공판검사가 검사가 구형을 3년 6월을 구형을 했다면 구형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판사한테 이러이러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이런 뜻에서 구형이라는 거죠. 3년 6월을 구형을 했다면은 판사님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1년 9개월 정도를 선고를 하는 게 보편적인 수준인데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판사님이 검사의 구형의 2분의 1 이하를 선고를 하게 되면 이 검사 측에서는 이것을 항고를 하게 돼서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이 원고라면 이 형사법에서 피고인 그러니까 혐의자가 있는 이 죄를 지은 이 혐의자 피고인과의 다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처벌해 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원고가 바라는 만큼의 죄가 처벌이 안 나왔으니 자기도 억울하다는 거지, 검사도. 그러니까 더 처벌해 주십시오. 국가를 대신해서 이 사람은 더 처벌해 주시오 하고서 이 상급 법원에다가 요청을 항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들도 이러한 저러한 것을 다 고려해서 선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사님들의 선고는 이 검사의 구형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론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이슈 이런 어떤 것을 그때그때마다 정치인이 어떤 것에 무슨 잘못된 것으로 기소가 됐다면은 그러한 것을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인간의 살아가는 그러한 면에서의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캔사스 하면은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 집행유예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 조건 중에서 집행유예 조건이라는 것도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재판장님이 선고를 꼭 할 시점에 재판장님이 요번 요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짜리구나. 징역 3년 이하의 금고를 해야 되겠구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해야 되겠구나. 여러 할 때에 겸해서 집행유예를 내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유예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를 아시겠죠? 유예라는 것은 이게 대체해서 이 A라는 것 대신에 내가 B로 이렇게 대체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징역 3년에 처하느니 너는 징역 얼마의 집행유예로 그것을 가름하라. 이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징역 3년 이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조건 중에서 참작할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당된다면은 집행유예를 받기가 훨씬 부드럽다 이런 것이죠. 그 연령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든가 아주 청소년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참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성행,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그런 행적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외롭게 혼자 자랐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동기도 되겠죠. 그 다음에 환경, 지능, 성격, 또 피해를 줬다면 피해자와의 관계, 그 관계를 잘 풀어냈다면은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그 결과가 지금은 그 당시에는 안 좋게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수습이 됐구나 이런 것. 그 다음에 범행했을 때 그 당시에 정황, 그 다음에 합의 반성, 그 다음에 피해의 정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요.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뭐하지만은 성범죄 같은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발적인 사고냐 계획적인 사고냐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참작이 되겠죠. 그 예가 질병입니다. 어떻게 아파. 그러면은 이 사람을 그렇게 징역에 살게 해야 되겠는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그 징역에 가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참작할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이 아티스트한테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범, 누범이 아니고 초범, 그러한 범죄를 처음 전과가 없어. 이런 것이 아주 참작할 사항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내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냥 무적대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선고를 판사님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도할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번 11월 13일 있을 그 선고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두리뭉실하게 본다면, 그래도 이미 공판검사의 구형은 떨어졌어요. 3년 6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의 값하고 사법방해라는 것하고, 이거는 어떻게 법률로 딱 떨어지는 그런 값은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회적 공분이라는 값을 더하면 그 X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그렇다면 이것을 3년 6개월의 반이면 1년 9개월인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그 케이스를 봤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 사법방해 그 다음에 사회적 공분을 플러스 했으면 과연 이것이
재판장님의 선고가 3년 이상을 선고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보시다시피 3년 6개월이니까 감형되고 집행유예의 조건이 다 해당이 되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값은 아직 X값으로 그냥 남겨놓고 물음표를 남겨놓는 것이죠. 네, 그렇지만 네, 이것이 솔직한 캔사스 하모의 풀이 방법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네, 참 어렵습니다. 지금 김어준 가수에게는 너무나도 지금 똘똘 말려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실타래를 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김어준 가수가 넘어야 할 산이다. 건너야 할 강이다. 그리고 난 후에 또다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는 길이 있으니 너무 아직도 참 창창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네, 평강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이나마 그래도 같이 알아나가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자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